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거죠? 네, 우리나라 토지 공개념 제도들은요, 사실은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론들은 발달이 돼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토지 공개념 관련 제도들을 제가 좀 역사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농지개혁법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주제라는 부분을 해체하고요, 소작농에게 토지를 분배하게 되는데, 소작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토지를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지주로부터 땅을 매입하게 되고요. 이 땅을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로부터는요,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대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주에게 땅값을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농지개혁법 같은 경우에는요, 유상몰수, 유상분배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자체가 원래 지주가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국가가 개입해서 그 토지를 매수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 사상의 하나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박정희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하는 그린벨트 제도가 이제 정립이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인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봤을 때 그린벨트로 묶인 그런 토지들 같은 경우는 거래 시세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 사이에서는요,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사유재산권이 굉장히 그린벨트에 묶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이 많이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 견뎌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의 이제 제도들인데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가 박정희 정부 때 발생해 제도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요.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시를 둘러싼 녹지에 대해서 개발을 제한해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공해 문제의 심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도시에서 환경 및 상수원 보호 등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도시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자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면서 도시의 환경들을 보호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노태우 정부 때인데요.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들,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폭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집값이 폭등되는 그런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위 토지 공개념 3법이라는 부분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토지 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법은요. 첫 번째로 택지 상한 소유에 관한 법률, 두 번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세 번째로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 1989년에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들, 이 세 가지 법을 토지 공개념 3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그리고 택지 상한 소유에 관한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토지 공개념 3법 중에서 사실 이 두 가지 법이 1998년도에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아직도 남아 있지만은 이 부분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개별 법률 쪽에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